이처럼 고물가와 고금리 또 강달러는 세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달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글로벌 경제. 오늘은 세계의 메가 트렌드,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 두 번째는 미국, 중국 사이의 디커플링, 즉 자유주의 진영과 전체주의 진영이 경제가 갈라서는 현상. 셋째는 ESG, 탄소 중립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혼란상입니다. 첫 번째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금리가 오르다가 보니까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주가도 집값도 채권 가격도 다 떨어졌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뛰는 물가이고요. 그 뿌리에는 마구 풀려난 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의 활동은 모두 봉쇄를 당했고 경제도 멈춰섰습니다. 어떻게든 연명하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달러를 풀어내기 시작했죠. 기준금리는 0.25%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춰서 시중은행들이 마음 놓고 대출을 하라고 장려를 했습니다. 또 양적 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 국채와 회사채들을 마구 사들였습니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돈을 엄청나게 찍어서 빌려줬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또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외국 은행들에게도 달러를 마구 풀어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뒤를 따랐죠. 이렇게 풀려난 돈들은 증시로, 부동산으로, 코인 시장으로 몰려가서 값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가 물러가자 생활 물가의 상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곡물과 석유, 가스의 공급 부족은 생활 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제로금리 수준이던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해서 현재는 5%까지 높아졌습니다. 국채와 회사채 보유량도 급격히 줄이고 있죠. 이렇게 금리를 높이는 목표는 생활 물가를 잡기 위함인데 그거에 앞서서 자산 가격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주가와 암호화폐, 부동산, 국채 가격이 다 떨어졌죠. 그 여파로 장기 국채를 많이 보유했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는 다른 나라 돈들과의 교환 비율, 즉 환율에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신흥국들은 고금리에 고환율까지 겹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게 된 이 막대한 달러 빚을 갚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10개 안팎의 나라들이 실질적 국가 부도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중국이 신흥국에 대한 큰 채권자가 되면서 예전처럼 IMF 주도, 서방 선진국 주도의 구제금융 방식도 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물가와 고금리 또 강달러는 세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달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미국이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좌파인 룰라 대통령이 집권한 브라질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중국 위안화이든 또 그들만의 단일 통화이든 달러를 대체할 능력은 없다는 것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강달러, 킹달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의 신간 킹달러의 미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가 트렌드는 미중 디커플링,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이 갈라서는 현상입니다. 서방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서로 갈라서는 것이기도 하고요. 1990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로 통합되었습니다. 특히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것은 글로벌 경제 통합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를 하면 그 제조는 중국 기업이 맡는 체제, 소위 트라이메리카 체제도 단단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계 경제의 황금기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미국이 회원 자격이 없는 중국을 WTO에 가입시켰던 이유는 일본과 독일의 성공 사례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미국의 적국이었지만 전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자유무역으로 크게 성공을 거두면서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충실한 미국의 맹방이 되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도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WTO
WTO에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중국은 경제가 강해질수록 전체주의 속성이 짙어졌고 중화의식에 근거한 패권 추구 성향도 강해졌습니다. 중국의 실체를 깨닫게 되면서 미국이 중국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시작된 중요 품목들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신호탄의 역할을 했던 셈이죠. 그 후에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금속 같은 이 안보상 중요한 기술과 제품들에 대한 디커플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반도체는 첨단 기술의 중국 수출이 차단되었고 배터리나 히토류는 미국과 동맹국에서의 생산기지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및 서방 기업의 탈중국 현상도 진행 중인데 대부분 China Plus One, 즉 중국 공장을 없애지는 않고 다른 나라에 새 공장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이 그 대상지들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조업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의 이전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의 종류별로 보면 첨단 산업과 신산업에 대해서는 미국이 철저한 디커플링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필품은 중국산을 대부분 허용하는 그런 모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반미 진영의 국가들도 중국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터키 사이의 무역이 급증을 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의 방중으로 중국과 브라질 간의 교역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 같은 이 중동 국가, 이란, 아프리카 국가들 중 상당수가 네트워크에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소련 진영의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교역을 했듯이 비슷한 경제 지형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디커플링은 글로벌 경제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규모의 축소로 인해서 기업당 생산량은 줄어들 것이고요. 원가는 높아질 겁니다. 그것은 인플레의 원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또 인력과 기술의 교류 역시 상당 부분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신기술 개발의 잠재력도 떨어질 겁니다.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또 다른 흐름은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단순히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넘어서 반도체, 배터리 같은 제조 시설을 미국 내에 두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칩셋, 즉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을 만들어서 미국에 설치되는 신규 공장,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대만 같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들이 자국 내 산업의 공동화, 산업이 비어가는 현상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메가 트렌드는 ESG, 탄소 중립 정책을 둘러싼 혼선입니다. ESG란 Environment, 환경, 또 Social, 사회적 가치, Governance, 좋은 지배 구조를 표방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ESG 투자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19년에 780억 달러, 원화로 하면은 100조 원 수준이었는데요. 2021년에 3,9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00조 원이 됐습니다. 2년 사이에 무려 5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3,780억 달러로 약간 줄었어요. 아마도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ESG 투자가 줄어드는 배경에는 고금리의 영향도 있지만요. 미국 보수 세력의 반발이라든가 또 낮은 수익률 같은 ESG에 대한 환상이 깨져가는 현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큰 흐름은 세계 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진국 이하의 나라들이 환경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다가 보니까 탄소 중립 이런 것 따위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중국 역시 석탄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석탄 소비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탄소 중립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선진국의 전유물인 것처럼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미, 중 사이의 갈등은 선진국의 탄소 중립 투자마저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태양 전지판, 배터리 생산을 위한 히터류 이런 것들은 중국이 생산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선진국들이 중국을 떼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또 중국산을 써야 되니까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죠. 시대의 대세처럼 여겨져 온 탄소 중립 ESG 투자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김종호의 경제TV, 오늘은 글로벌 경제의 메가트렌드 3가지를 들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